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견고해지고 있으며 미 달러 강세 지속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재고 순환 사이클이 강하게 나타나며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고 있으며 미국 경제 근간을 쥐고 있는 소비가 회복이 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1.9조 달러에 따른 또 경기 부양책이 가계 소득의 직접적인 늘린 역할로 톡톡히 해주고 있으며 백신이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정상화 부분이 매우 크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외국인 배당금 역성금 수요와 중공업사 수주 등의 영향이 끼치는 외환시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매년 4월 중하순에 외국인 배당금 역성금 수요가 몰려 달러 수급이 타이트해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올해 외국인 배당금 지급 규모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달러 수요가 늘어나며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관점에서 달러 수급이 보게 되면 외국인 배당금 지급은 본원 소득 수지를 악화시키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상품 수지 흑자폭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3월에 한국 수출은 16%를 기록을 했으며 2분기까지 두 자릿대 증가율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2월 이후 수익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 상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상품 수지 흑자폭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환율은 연평균 1134원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가 3%대를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과 미중 금리 차이에 대한 축소 영향성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추이가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 추이를 보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 꽤 있죠. 미달러 인덱스 추이와 그리고 이번에 질병 사태에 따른 보급률 추이에서 크로스되는 시점과 반등되는 시점이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했던 외국인의 배당금 역성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4월달 수순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리스 힐튼이 비트코인이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나는 항상 혁신가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 2020년 3월 처음으로 NFT에 뛰어들어 NFT 자선상을 받기도 했으며, 지난 몇 달간 NFT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매우 흥미로웠다며 몇 주 내 NFT 드랍을 목표로 멋진 아티스트들과 협업 중이다. 나는 그 기술에 매료되어져 있으며 크로징벨 앵커가 비트코인 투자자냐고 물어보자 나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유행어인데 사람이 미래다, 비트코인이 미래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페리스 힐튼 트위터 프로필에 레이저 아이즈로 변경을 했다. 이제 우리 쪽으로 우리 편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가 매우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빔을 쏴주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편인지 아닌지는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마이클 세일러는 쉬지 않고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우 또 좋은 이로운 형태를 또 보여주겠죠. 그리고 폴카덱스가 4월 16일 폴카스타더 IDO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민불 프로토콜 개발자가 라이트코인 4분기 민불 활성화 전망에 대한 소식이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SEC 리플사 제출 일부 문건의 비공개 요청 수용 문건 내용을 수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게 되니까 일부 문건을 수정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리플레스 측은 수정이 완료된 문건의 현지 판사 사라 넷번에게 지출을 했고, 앞서 리플은 자사 기밀 및 프라이버시가 담긴 문건 일부를 기밀로 봉인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한 바가 있으며, SEC 측은 리플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중요한 팩트를 감추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게 좋은 소식일 것인지 나쁜 소식으로 될 것인지,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 나머지 코인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발 빠른 시일 내에 리플 유저들도 기쁨의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좀 빠른 반등과 좀 대세적으로 XRP도 좀 많이 올라가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3월에 암호화폐 월간 거래량 2개월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블로커 학력자산 인증 소셜 DID 서비스에 아르고 기반의 NFT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프가 앞으로 20에서 30% 더 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해서 이 내용 상당히 저도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전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네, 미국도 지금 경제 뉴스에서 비트코인의 얘기가 빠지면 섭섭할 정도로 비트코인 붐이라는 수요가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많고 긍정적이다. 대신 공급은 한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편인데, 근데 한국의 비트 물량을 쥐고 있는 애들은 왜 비트를 팔지 않을까? 그 이유는 세금 때문인 것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이랑 일본은 이미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한국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코인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연말에 매도 압박이 셀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에 한국의 비트 물량을 쥔 애들은 연말 전까지 세금만큼 김프를 붙여서 지금 코인파에게 신규 진입하는 애들에게 다시 넘겨줘야 되는데, 결국 세금의 20% 만큼 김프가 20에서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 기본 경제 논리에 따르면 판매자에게 가해지는 세금은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진입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트레이닝을 하든 장투를 하든 그런 형태로 좀 모면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든지, 그런 선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약간 저랑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아마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업비트 외국인 거래라고 쳐보시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있는 내용, 제가 이때까지 코인 방송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죠. 몇 년 동안 엄청 오래됐습니다. 거의 1세대 유튜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찝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가 외국인들에게 알고 싶은 것이 많아졌다. 업비트 외국인 회원 수익에 22% 세금을 적용한다라는 게 시점을 보세요. 6월 달입니다. 근데 이게 적용이 되는 시점으로 줄었냐? 그 전부터 줄었죠. 왜 줄었냐? 자, 5개월 만에 외국인 회원 출금 재개, 출금을 막았습니다. 참고로 그 전에. 그러니 당연히 외국인에 대한 김프 부분이 기존에는 거래량 대비가 별로 없어서 별반 차이가 나진 않았는데, 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리고 특근법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외국인에게 어떻게 보면 그 2020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세금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른 또 거래소의 실명 인증을 또 빠르게 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가 제일 빨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외국인한테 친화적인 서비스가 나오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 드롭고 추잡해서 해외 쪽으로 다 빠져나간 결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프에 대한 7, 8%는 약간 무시하고, 여기에서 20, 30%까지 왔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17과 지금의 시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외국인, 즉 중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2017년도 때. 근데 지금과에 대한 차이는 외국인이 거래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금을 막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업비트만 그런 게 아니라 국내 정부가 당연히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은행과 거래소 간에 대한 라이센스를 누가 줍니까? 당연히 시중은행이 주지만 시중은행의 지분은 누가 소유하고 있죠? 예,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왜 이렇게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수료에 따른 수익원의 일부 세금을 좀 보충할 수 있는 대안도 되겠지만 한편으로 2017년도 때 깨달았던 외화 유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추경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오히려 외환 거래에 대한 리스크를 굳이 키울 필요성이 없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게 또 작용이 돼서 오히려 또 다르게 또 액션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상당한 또 재원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아무래도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좀 봐야 된다.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 국내에도 멍청하지는 않죠. 존버러들만 남았던 있는 시장에서 이제 좀 더 수익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팔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국내자도 안 팔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은 다 빠져나갔고 그래서 국내자는 오히려 존버자들이 오히려 매도를 안 하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죠. 그래서 김프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보다 김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하기에는 요거 말고는 아주 근접하게 김프에 대한 설명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심볼이 테스트넷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관련 정리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시간 남을 때 이야기를 맛보기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주말로 넘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오스 상당히 느린 거북이처럼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개수를 잘 늘리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오스 부분에 대한 수익을 잘 챙기시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이오스에 대한 소식은 꽤 많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큰 건도 꽤 많이 남아져 있는 실정이라서 계속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역발상으로 어차피 듣보잡 잡트가 요새 좀 많이 올랐죠. 뭐 거의 몇백억 원 되는 이 300억 원에 대한 코인들이 거의 몇 천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박스권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이 정도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여기에서 심리적 차원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익을 챙기고 좀 더 안전한 좀 등치가 있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중형이나 아니면 대형 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이 시장에 아직도 좀 더 먹을 게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소형에서 더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제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늘어났을 거고 한편으로는 야 그냥 믿고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본인에 대한 결정을 좀 지혜롭게 잘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오스와 구글 요거 좀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체인링크와 구글과에 대한 관계도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헤데라와 구글에 대한 관계도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세타와 구글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구글과 이오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당연히 해당에 지금 중대형 쪽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우연의 일치로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실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펀딩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자 유니스와 펀드X 이더 유동성 제공 그리고 X 월렛 수합 지원 스테이킹 준비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메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불연장 대비 코인 순위에서 지금 고점을 넘겼던, 아주 드라마틱하게 고점을 넘겼던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가 되겠고, 이제부터 서서히 뭐 에이다, 뭐 라이트코인 등등등 이렇게 이제 순번대로 쭉쭉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못 올라간 코인은 조금 더 느린 거북이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4월 5일 시황 스케줄을 보게 되면 큰 것만 보겠습니다. 중국, 홍콩 휴장이고요. 그리고 IMF 총계 회의가 11일까지 있고 LG전자 이사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RBA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FOMC 회의록 공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점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옵션 만기가 8월 9일날 미일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AACR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10월까지 하고 암 연구학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면역 항암체, 뭐 국내 제약 바이오 이런 이야기가 뭐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4월 중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